교재 31페이지 문제 53번 하겠습니다. 53번부터 59번까지는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칠판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아저씨는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을 만들었는데, 앨리스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앨리스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렇죠. 이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 아프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이라고 딱 하면 무조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가져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합니다. 알겠죠? 자,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면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거 REBT는 뭐냐면 레셔널 이모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요게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REB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BT 이론이나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이나 같은 거예요. 알겠죠? 독학하시는 분들은 REBT 이론하고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하고 다른 줄 알아요. 근데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앨리스라는 아저씨는 처음에 RT라고 이렇게 했어요. 인지 이론을 먼저 말했거든요. 근데 인지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서, 감정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E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RET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행동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구나. 그래가 또 행동을 또 추가로 해가지고 REBT 이론이 됐는 거예요. 이거 다 앨리스 아저씨가 만들었는 건데, 교재에 보면 어떤 교재에는 뭐 RET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RT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REBT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이게 다 그냥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누가 앨리스 아저씨가 만들었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인지정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56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6번. 인지정서 행동적에서, 그러니까 이제 REBT라고 되어 있죠. 갈로 안에.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REBT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지정서 행동적에서 A, B, C, D, E, F 모델의 의미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또 밑에 REBT의 기본 개념을 A, B, C, D, E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근거 없는 신념 학위를 앨리스의 A, B, C, D, E, F 이론으로 설명하고 예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E, F는 뭐냐면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A는 보세요. 1번에 선행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선행사건은 A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영어로 선행사건의 영어의 앞글자를 땄는 거예요. A고, 그리고 2번에는 신념체계는 자, A는 선행사건, B는 신념체계죠. B는 또 영어의 belief, 앞글자를 따가지고 B이고, C는 뭐라고 돼 있어요? C는 결과라고 돼 있죠. 결과도 영어 앞글자를 땄고, D는 뭐예요? D는 논박이죠. 논박. 그리고 효과, E는 효과, F는 감정인데, 이게 A, B, C, D, E, F가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을 어떻게 보면 상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A1번인 사람하고 2번인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선행사건 똑같이 둘 다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실직을 당했는데 B는 뭐예요? 신념체계죠. 근데 1번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실직한 요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서서히 또 새로운 직장을 한번 알아봐야지라고 이렇게
1번 사람은 이렇게 신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2번 사람은요, 똑같이 1번 같이 실직을 당했는데 2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신념이 있냐면, 왜 나만 잘리노?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내만 잘리노? 이렇게 신념이 조금 다르게, 1번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면 1번 사람은 운동도 하고 여행도 좀 가고 그런 신념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찮겠죠? 괜찮은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나만 잘리노?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과로는 어떻게 우울증도 걸리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논박이라는 것은 D는 논박이죠. 그러면 1번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논박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2번 같은 사람은 똑같이 실직을 당했는데 선행사건이 똑같지만 뭐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됐어요? 그렇죠. 믿음, 신념이 서로 다르죠. 한 사람은 운동 여행을 한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왜 나만 잘리노? 이 신념이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에 결과가 한 사람은 괜찮고 한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고 아프죠. 그러면 논박을 하러 가려고 하면 어디를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신념을 논박하러 가는 거예요. 이 논박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이제 2번인 사람이 어떻게 1번 같이 그래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신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돼요? 1번 같이 이렇게 괜찮은 감정이 온다는 거예요. 돼요. 자, 이게 앨리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 과정.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상담을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또 포인트를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2번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요? 그렇죠. 잘못된 신념 때문에 안 좋은 거죠. 똑같은 실직 선행 사건은 똑같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앨리스가 말했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 또 보세요. 앨리스 입장에서는 2번 같은 사람은 잘못된 왜 나만 잘리노? 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됐죠. 그럼 논박을 하러 가면 어디로 가요? 이 논박은 잘못된 신념을 논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념을 논박해가지고 어떻게 2번이 1번 같이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앨리스에서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논박을 통해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된다는 이론이 이 앨리스 아저씨의 인지정서 행동 이론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6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선행사건 보겠습니다. 내담자에게 어떤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말한다. 즉 실직이라는 사건을 말하고 두 번째 신념체계는 보세요. 선행사건에 대해 내담자가 갖게 되는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1번 같은 사람은 그냥 선행사건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2번은 실직에 대해서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신념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보세요. 결과는 선행사건을 경험한 후 자신의 신념체계를 통해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 신념체계에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1번 같은 사람은 괜찮은 거고 2번 같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4번에 보세요. 논박은 보세요. 논박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인 원인들을 제시하여 그릇된 신념을 뭐를 통해서 논박하여 바꾸거나 변화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신념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논박은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 논박하러 가는 거예요. 합리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념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논박은 비합리적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만 논박하러 가는 거예요. 자, 효과는 보세요.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함으로써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를 말한다. 즉 2번인 사람이 어떻게 1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새로운 감정은 논박의 효과를 인해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새로운 감정이 생김을 말한다. 됐습니까? 자, 앨리스는 지금 이렇게 A, B, C, D, E, F 모델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다른 거 쓰기에도 잘 편해요. 알겠죠? 자, 56번 이렇게 정리하고 53번으로 다시 가보세요. 문제 53번에 인지적, 정서적 상담 기법에서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과 RBT의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동남 1번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기억 보세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과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신념. 2번 같은 사람은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앨리스 아저씨가 기본 가정에 이렇게 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인지를 가장 우선시하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돼 있죠. 앨리스 아저씨가 제일 처음에 무슨 이론을 냈냐면 제가 RT 이론을 냈다고 했죠. 인지 이론을 먼저 제일 첫 번째 냈어요. 그 다음에 정서, 행동을 추가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만드는 이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인지, 정서, 행동이지만 인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다시 보세요. 인간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인지를 가장 우선시하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디귿, 감정과 행동이라는 것은 정서, 행동, 이게 정서가 감정이거든요. 감정과 행동이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은 모두 어디에서? 인지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처음에 인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인지에 대한 이론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도 어디에서? 인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 RBT의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기억에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본 가정하고 기본 개념하고 어떻게 보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 역기능적 사고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잘못된 사고. 즉 여기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말하는 거죠.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에요. 자, 인지 이론이라는 게 사고잖아. 사고. 잘못된 사고. 즉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것은 반대로 기능하는 것. 즉 안 좋은 거, 비합리적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디귿,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는 유전과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억, 니은, 뒷글만 요정어 한 3개 정도만 외우시고 도저히 안 되면요 한 기억, 니은 2개 정도만 외우세요. 2개 정도만. RBT 이론에서 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외우시고 혹시나 뭐 디귿까지 외우시려고 하면 디귿 외우시고 리얼 보세요. 인간은 본래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죠. 자,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을 냈는 거잖아. 비합리적 신념 못 바꾸면 이런 이론을 못 내잖아.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지 상담 기법을 해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으니까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논박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미음,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은 사고와 감정의 연관성을 기초로 사고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되고, 비읍,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은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것은 조금 외우기가 좀 힘들고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2번의 기본 개념도 기억하고 니은 정도만 좀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3번에 상담 목표 갈게요. 앨리스 아저씨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의 목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가면 된다. 이게 의회 보면 목표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RBT의 목표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무엇을 통해서? 논박을 통해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합리적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앨리스 아저씨의 상담 목표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53번에 물어보는 게 거창하게 많이 물어봤지만 여기서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자, 1번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기역, 니은, 티끝 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니은 정도는 하나 쓰세요. 인간의 여러 가지 중에 인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티끝 해보세요. 감정과 행동, 정서, 행동은 뭐에 따라 가지고? 인지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 제목이 인지정서니까,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인지 포인트 잡으시고, 2번에 알리비티의 기본 개념도 인지를 잡으세요. 그러면 인지는 기억해보세요.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니은의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것도 인지를 잡으시면 조금 암기하는데 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3단 상담의 목표는 그냥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은 되게 많지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니은, 티끝, 기억도 외울 수도 있겠죠. 동그라미 1번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기억, 니은, 티끝 이거 좀 가져갈 수 있겠죠. 2번에는 알리비트의 기본 개념은 기억, 니은 정도 외우시고 상담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용은 되게 많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 54번. 앨리스의 알리비티 상담 이론에서 상담 기법 3가지를 쓰세요. 자, 제목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요 3가지를 쓰시면 돼요. 3가지를 쓰고 설명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요 3가지만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55번. 인지정서적 상담 이론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3가지 당위성을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인 당위성 3가지를 쓰시오. 당위성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 요 3가지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신, 타인, 세상. 3가지 당위성. 근데 비합리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옳지 않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내야 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일을 하다가 훌륭하게 일을 해결 못할 수도 있고 꼭 내가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꼭 훌륭하게 반드시 훌륭하게 성공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 보겠습니다.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정하게 안 할 경우가 많죠. 그거를 꼭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보통 가족들은 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간혹 또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은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이 내대로 안 돼요. 알겠죠? 흘러가는 거는 마음대로, 세상은 마음대로 흘러가요. 내대로 안 흘러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또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서도 포인트가 그래요. 인지정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둔 3가지 당위성을 쓰라고 탁 했을 때는 자신, 타인, 세상, 이게 왼쪽 게 탁 나와야 돼요. 나와야 오른쪽 거를 쓸 수가 있지. 55번 이렇게 정리하고, 56번은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57번 가겠습니다. 앨리스의 RET,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또 RET라고 나오죠. 이게 그냥 오타가 아니고 타자 치다가 B를 빠뜨린 게 아니고, 처음에 앨리스 아저씨가 처음에 인지 이론 했다가 감정을 추가로 해가지고 RET, 그리고 행동을 또 추가로 했기 때문에 REB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앨리스의 RET 기법에서 A, B, C 빈칸에 알맞는 것은 했는데, A는 뭐예요? 선행사건, B는 신념체계, C는 결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마 점수는 아마 3점짜리일 거예요. 점수가 되게
하 수준이에요. 하 수준. 이런 거는 거의 좀 안 나올 확률이 있는데 혹시나 점수를 출제자들이 점수를 좀 주려고 할 때 이런 문제 내는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쓰셔야 됩니다. 58번, 59번은 지금 우리 56번에 A, B, C, D, E, F 이 모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58번, 59번은 사례를 줘요. 이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설명해봐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8번에 다음의 내용은 내담자의 짧은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담자를 진단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요래요. 내용은 이 내담자는 Y 회사의 취업이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비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비합리적 사고 밑줄 거 보세요. 비합리적 사고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앨리스 아저씨의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 접근하는 게 뭐예요? A, B, C, D, E, F 모델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 내담자에게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인지정서 행동상담을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냐면 합리적 정서적 상담 기법,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같은 말. 그러면 2번에 직업상담을 실시한다면 각 치료 단계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가상적인 상담 내용을 기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그 Y 회사에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라고 갖고 있는 이 내담자를 이거 A, B, C, D, E, F 모델로 한번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억해보세요. 1단계는 선행사건인데 선행사건은 뭐예요? 내담자가 Y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신념체계는 반드시 Y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입사를 실패하면 부모님의 실망이 클 것이라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죠. C는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B로 야기되는 불안, 초조, 긴장, 즉 약간 우울증 같은 거겠죠. 또는 뭐 대인기피증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나고 4단계 논박은 뭐예요? Y 회사 입사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인가? 자기가 원하는 회사 입사에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가? 등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뭐예요? 효과는 뭐예요? Y 회사 입사에 실패하면 내 기분은 나쁘지만 좀 더 준비해서 다른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나는 잘해낼 수 있다. 라고 합리적 신념을 형성하는 합리적 정서적 효과를 나타내고 마지막에 6단계는 새로운 감정은 내담자의 불안, 초조, 긴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긍정적 생각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A, B, C, D 모두 요 과정을 알면 그냥 걸치기 하시면 돼요. 걸치기. 사건은 뭐예요? 선행사건은 내담자가 Y라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 이게 이거 선행사건이죠. B는 뭐예요? 회사에 못 가면, 그 회사에 내가 입사를 못하면 인생이 실패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고, 결과는 뭐예요? 우울증, 기피증. 그리고 새로운 논박은 뭐예요? 꼭 그 회사가 못 들어가면 인생이 실패냐? 이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논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58번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59번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업무 능력이 높고 남보다 승진이 빠르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를 했다. 상사는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김 대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심리적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전직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사는 RT 기법으로 김 대리를 상담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김 대리는 어때요? 또 이 사람은 또 약간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죠.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 실수 조금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무 낙담하고 완전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티, 즉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가지고 상담을 해라는 말인데 1번 보세요. 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라고 돼 있죠.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무엇을 통해? 논박을 통해 합리적인 신념을 갖도록 돕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죠. 그리고 2번에 이 내담자가 전직하려고 하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똑같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회사를 끝이다. 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원인인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2번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조금 다르지만 답변에 의해 보면 비슷해요. 왜? 왜냐하면 김대리의 뭐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김대리가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60번 자살 의향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답이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 상담 이론을 배웠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상담을 처음에 할 때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관계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관계 형성이 돼야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뭐 같아요? 좀 잘못된 생각, 신념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런 거, 비합리적 신념은 어떻게, 이것도 좀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가지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상담,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꼭 이거대로 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거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번에는 정확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시면 다음은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60번에 자살 의향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1.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우선 내담자가 상담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상담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1번, 2번 거의 같은 맥락이고 같은 내용이고. 세 번째, 라포 형성이 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살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탐색하도록 노력하고. 네 번째,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살 의향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게 한다. 이게 요것은 그냥 수험생 여러분들 글짓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절대 이 문제는 어떤 정확한 답이 있는가? 아닙니다.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는 게. 이것만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분 점수 1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차는 독학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2차. 직업상담사 2차 시험은 혼자 스스로 독학하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사 1차는 독학으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뭐 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직업상담사 2차 시험은 조금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6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확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못 적잖아. 그렇지만 이건 정확한 정답이 없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61번하고 62번은 이제 베크 아저씨의 인지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자, 61번 보겠습니다. 베크의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베크라는 아저씨는 인지 상담, 인지도 보세요.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 배웠죠. 그리고 베크라는 아저씨도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아프냐면 잘못된 생각, 즉 인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 즉 인지를 바꾸면 마음이 편안한 이론이에요. 알겠죠? 요 큰 틀 참고 좀 하시고. 자, 베크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인지치료 이론에서는 개인의 임의적인 추측을 사실 또는 현실과 혼동하는 인지적 오류를 많이 범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인지적 오류의 종류를 4가지 쓰고 각각에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인지적 오류 베크 아저씨가 말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흑백 논리. 우리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런 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흑백 논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경험을 한두 개의 범주로만 이해하고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이 흑백 논리로서 현실을 파악하는 오류. 흑백 논리. 내하고 친구할래? 아니면 자하고 친구할래? 네 자하고 친구하면 내하고 절교다. 이런 거. 흑백 논리. 이게 뭐예요? 인지적 오류 잘못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는 보세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적인 것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오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리를 못하니 난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엄마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의 선택적으로 요리 못한다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엄마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 선택적 추상화예요. 이것도 인지적 오류죠. 우리 이런 오류 많이 범해요, 안 범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자의적 추론은 지레 짐작하는 거거든요. 지레 짐작하는 거. 자의적 추론 보세요.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 지레 짐작하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자에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와, 문자에 답변도 와 안 오지. 나를 싫어하나. 막 이렇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추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친구가 바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의적 추론,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린다는 게 자의적 추론이에요. 이런 거 다 또 범하고 있죠. 예. 자, 네 번째, 과잉 일반화는 한두 가지의 고립된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예요. 째맨한 걸 하나 보고 그것을 모두 일반화시키는 게 과잉 일반화고, 다섯 번째, 의미 확대 및 의미 축소는 뭐냐면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지나치게 너무 확대하거나 또는 너무 축소하는 게 의미 확대, 의미 축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90%의 성공은 나에게는 실패다. 90%의 성공은 나에게 실패다. 아니죠. 90% 성공했으면 성공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대 해석했는 거죠. 이런 거. 자, 61번에 베크 아저씨가 썼는 인지적 오류 읽어보니까 이런 거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봤는 거죠. 아, 이게 베크 아저씨가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편한 거, 여기서도 한 2개 정도만 일단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반복할 때 또 하나 더 추가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번, 베크의 인지적 오류에 대한 치료 절차를 설명하시오. 아, 이거는 너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베크라는 아저씨가 인지적 오류에 대한 치료 절차 8가지 단계를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을 일단은 확인하고, 두 번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 신념, 태도를 또 파악하고, 세 번째는 내담자 사고들을 한두 개 문장으로 요약하고, 네 번째, 내담자를 도와 현실과 이성적 사고를 조사하게 하고 개입한다. 개입한다는 것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개입이라고 하는 건데 개입을 하고, 다섯 번째, 과제를 부여하여 신념과 생각의 적절성을 검증하게 하고, 여섯 번째, 긍정적 대안사고 찾고, 일곱 번째, 사고 중지. 사고 중지라는 것은 갈로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중지하게 하는 방법. 인지치료죠. 베크.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는 이제 하지 마라. 중지시키고 마지막에 원하는 목표 설정 후 실천 계획 세우고 실천 행동에 매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8가지 단계인데 이게 좀 어렵죠. 수험생 여러분들 또 너무 어려운 것은 먼저 애우려 하지 말고 조금 후에 애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62번은 잘 안 나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온다 해가지고 또 안 외우다가 나오면 저는 큰일 나겠죠. 일단은 요것도 과정을 처음부터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애우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1단계부터 한 3단계까지만 애우시고 다시 반복할 때 뭐 4단계도 애우고 5단계도 애우고 그렇게 해갖고 8단계 조금 완성을 하세요. 알겠죠? 자, 62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63번,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인간중심의 치료, 행동수정 및 인지적 접근은 모든 심리상담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네 가지 상담 이론들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 세 가지를 쓰라고 했죠. 지금 불러줬는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재에 나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상담 과정의 노력은 자기 이해의 촉진에 있고, 두 번째, 상담의 결과는 대인관계의 학습과 불안 및 긴장의 감소로 집약되고, 세 번째,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수준 및 문제의 속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 답을 보니까네 보편적인 거, 그쵸? 보편적인 거. 왜 그러냐면 네 개의 상담 이론을 가지고 공통적인 것 세 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공통적이라는 것은 이 상담 이론 네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내담자를 어떻게 됐든 간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이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되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1번부터 3번까지가 네 가지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요소구나,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63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64번 스피어만의 이 요인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스피어만 아저씨가 이 요인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지능 요인과 특수 지능 요인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목에서 보세요. 일반 지능이면 그냥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특수지능 그냥 특수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스피어만이 나오면 일반 지능 요인, 특수 지능 요인 요 두 개 왼쪽 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잡으야 오른쪽 거를 쓸 수가 있지. 일반 지능 요인은 보겠습니다. 검사들 간의 정책 상관의 공통 부분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일반적인 능력이고, 특수 지능 요인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주로 활용되는 특수 능력으로 수개념, 수학적 추리, 언어 추리, 기억 등의 특수 능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스피어만 나오면 일반 지능 요인, 특수 지능 요인 요 왼쪽 거 두 개를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아마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4번 이렇게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